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역사의 한 조각.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모두가 아는 그 역사 속 사건들. 우리는 같은 역사를 배우고 모를 수가 없는 인물들에 대해 배웁니다. 때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역사 속 가리워진 인물들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그런 우리 역사 속 인물들 중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인물들. 조명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역사의 한 조각을 함께할 아나운서 김예원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눈물을 가슴 속에 숨기고 추억들은 지워버려요 끝내 못 달리며 여기서 멈춰둬요 그리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분노해봤을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아직도 그 시대의 잔재가 우리를 괴롭고 화나게 하는데요.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1910년부터 해방된 1945년까지의 민족 순환기입니다. 당시 우리의 국권을 강탈해간 일제는 우리 민족을 탄압했고 이 시절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친 이들이 바로 독립운동가입니다. 해가 지면 사라질 그대라서 마음껏 눈에 담으려 해 어둠이 내려오면 잊어야 하는 사람 이대로 떠나보내야 하는 거죠 흩어진 오늘의 역사의 한 조각. 독립운동가 윤희순입니다. 윤희순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주목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못한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입니다. 멀어지는 인연은 잡을 수가 없어서 그대를 보내
지랑이 끼니는 입으시고 포근해 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 서딸기 긴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 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1860년 경기도 구리에서 모친인 평의 황씨, 부친인 윤익상의 큰딸로 태어난 부친인 윤익상은 인조방정 공신이었던 윤희평의 후손으로 대대로 유학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16세가 되던 해 고흥유 씨의 유재원과 결혼해 강원도 춘천에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이후 단발령이 발표되자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일대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아버지인 유홍석도 의병운동에 나섰고 그는 의병부대가 마을로 들어와 밥을 달라고 요구하며 기꺼이 가족들의 몫에 쌀과 곡식을 몽땅 털어 저녁밥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이를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놓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만 그는 그렇게 밥을 지어주고 마을 여성들을 모아 비록 여자라 해도 나라를 구하는 데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라며 의병을 함께 도울 것을 요구했는데요. 일본이 아무리 강성해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쉽게 물리칠 수 있고 남녀가 유별해도 나라 없이는 아무 소용없으니 여자들도 함께 의병 활동을 하자는 내용의 안사람 의병가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차츰 반대하던 이들도 마을에 의병이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이를 얼마나 기다렸나 너절한 과거와 이별할 그날을 홀로의 계절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로 만날 날을 얼마나 기다렸나 해묵은 기억과 이별할 그날을 옛날의 그이는 묻어두고 새로이 태어나는 날을 1907년 일본이 한국 군인들을 해산시키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자 다시금 의병이 일어났는데 그는 향촌 여성들과 집안 여성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해 탄약 제조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리 여성 30여 명으로 구성된 여성 의병을 조직해 적극적으로 의병 훈련에 협조했습니다. 소리 높여 기아리어츠 노래 찾아가 또 다른 시작을 하게
왔어도 어찌 안 운하겠소. 어쨌거나 돛을 펼쳤으니 어디로든 그는 1911년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했고 25년간 가족들과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의병운동을 하러 집을 떠나면 남은 이들은 노약자, 어린아이들, 여성들 뿐이었는데요. 산에 올라가 초근목피로 생계를 유지하고 중국인들에게 식량을 구걸하면 도움을 받아가면서 삶을 연명하면서도 윤희수는 이웃마을의 조선인과 중국인들에게 항일 선전을 하며 군자금을 모집해 항일운동 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아니었죠 노래 찾아가 또 다른 우리를 기다릴 그곳에. 그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항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이회영, 우병열, 우병열의 부인 최인산 등의 도움으로 환인현 보락보진 남괴마자의 노학당을 창립하였습니다. 매일 몇십 리의 길을 걸어다니며 학교 운영에 사용할 자금을 모집하고 이웃들에게 항일 애국 노래를 가르쳐 주었던 덕분인지 1915년까지 김경도, 마덕창 등을 비롯한 항일운동가 50여 명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5년 일제의 간섭으로 노학당은 폐교되었습니다. 철없던 소녀는 내 님이 오시길 빌었다네. 어찌 잊으라 하십니까 그 빛나던 한때를. 그저 다 잊으라 하면 까맣게 잊힐 줄 아십니까. 나를 부르던 목소리 이제와. 힘든 항일운동을 하는 와중에 시아버지와 남편을 연달아 여위게 된 그는 막내 아들과 함께 무순 포가둔으로 이주했고 이곳을 중심으로 그는 조선 독립단과 조선 독립단 가족부대를 조직하였고 조선 독립단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조선 독립단 학생들은 낮에는 농사일을, 밤에는 무순 포가둔 북산마을 뒷산에 올라가 군사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백발을 휘날리며 포가둔 뒷산에 올라가 군사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은 윤할머니는 이따금 우리 중국 사람을 찾아와서 같이 일본 놈을 쳐 부수자고 선전하였습니다. 라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까지도 사랑을 몰라. 안개 자랑 1930년대 초 윤희수는 윤영성 동고촌 뒷산 밑으로 이주해 항일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때 일본군과 앞잡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집에 불을 질렀고 모든 살림과 서적, 사당이 불타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 독립 단원들은 산속에 숨어 지냈으며 여자 가족들은 일본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아들들과 흩어지게 되었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지만 광복이 된 후 자손들의 미래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삶의 의지를 꺼트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는 신세타령이라는 가사를 지었고 이는 당시 일본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떠돌이 삶을 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항일 여성 운동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내 신세 슬프도다 보이나니 까마귀라. 우리 조선 어디 가고 외놈들이 득실하나. 우리 인군 어디 가고 외놈 대장 활기치나. 그러나 그는 신세탄을 멈추고 해성현 묘관둔으로 이사해
다시금 이곳을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들 유돈상 또한 각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헌병에 체포되었고 혹독한 고문으로 어머니인 윤희순이 품 안에서 순국하였습니다. 그도 얼마 후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아들이 숨진 뒤 11일 만인 1935년 8월 1일이었습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3년 대통령 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부르지 말지어라.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사랑을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교과서 속에 자리 잡아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알리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의 한 조각 속에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줄 오늘의 독립운동가는 윤희순이었습니다. 어지러운 거리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 이 길은 너무나 좁아서 멀리 들판으로 갔어. 네 얼굴을 몰라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일원으로 평화로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수많은 분들의 이름 석자를 역사책에 모두 새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온전히 새길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 저희는 또 다른 역사의 한 조각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노래로 누군가 널 감추도 목소리를 훔쳐도 어디든 있는 넌 사라지지 않아. 지금까지 기획연출의 제작부 장윤희, 기술의 기술부 이명현,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김예원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바닥에서 다시 꿈을 꾸고 있어. 이제 눈을 감지 않고 식어버리진 않겠어. 네 눈에 VOH